쉽지 않은 지문이에요. 그죠? 네, 쉽지 않은 지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게다가 길면서, 그 다음에 리트는 사실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문제가 3개 정도인데 얘는 4개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보셔서 느끼시겠지만 선생님이 이제 최근에 어려운 독서 지문들을 이제 강조하면서 원래는 5문제, 6문제 정도가 될 때 보기가 2개씩 됐었다가 작년에는 4문제가 됐건 5문제 됐건 6문제가 됐건 다 보기가 2개씩으로 구성이 됐었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 4문제인데 보기가 2개입니다. 그리고 그 보기가 쉽지 않은 보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제일 어려운 문제들이 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는 종합적으로 되게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될 수 있었고 지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독해하는 데 있어서 좀 연습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됐을 만한 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풀기에는 괴로웠을 수 있죠. 근데 어떤 걸 생각하고 보느냐가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슥 읽었던 친구들이라면 사실 왔다 갔다 많이 했어야 돼서 무슨 얘기인지 정리도 좀 안 됐을 거고 그래서 이제 문제 푸는데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좀 여기 행동 영역에서 좀 강조하는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됐다면 그래도 조금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염두에 두면서 보셨어야 되는 문제인지 한번 전체 특징을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론상으로는 이렇다 라는 말로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론과 실제 중에서 실제로는 어디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까? 당연히 후자가 되겠죠. 그치? 네, 여기가 훨씬 더 중요한 거고 이 얘기를 하려고 원래는 이론상으로는 이런데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 라고 해서 깔아두는 거고요. 그 말은 뭡니까? 앞에 얘기와 반대되는 얘기로 이제 내용이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일단 끊어두시고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아주 잘 유형이 정리되어 있는 게 이제 2013년도 수능 문제 중에 반데르발스 방정식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이상기체에서는 이런데 실제 기체에서는 이렇더라 라고 해서 이제 비교한 거고 당연히 결론은 실제 기체가 더 중요한 얘기니까 그 이상기체 방정식을 보정을 해서 그죠 만들어내서 결국 노벨상 받은 건 요거다 반데르발스가 받았다 뭐 이 얘기가 이제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래로 사실 이런 구성은 너무 많아요. 근데 기본적인 되게 상식적인 구성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가면서 보시면 됩니다. 즉 여기서도 절대 온도는 이론상으로 있는데 실제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최대한 근접하는 기술이 레이저 냉각이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은 일단 레이저 냉각으로 가져가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베이스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치? 지금 보시면 베이스 이제 처음에는 레이저 냉각과 관련해서 이제 온도부터 일단 알아봐봐 라고 해서 온도의 특징을 알려주는데 원자에서의 특징이요. 그러다 갑자기 원자와 광자 얘기로 확장을 합니다. 그치? 네, 그래서 얘네들이 충돌하는 얘기, 농구공과 야구공 얘기로 이제 확장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림 있는 부분은 사실 예시가 다른 예시예요. 그죠?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그냥 2개가 충돌이 아니고 가운데 원자가 있고 그 다음에 광자가 사이드에서 2개가 같이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이 와중에 공명진동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사실 이 개념들이 예시가 좀 다르게 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면서 가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정리된 친구라면 당연히 생각하면서 가셨을 거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이제 문과 친구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하고 보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용어가 낯설다 보니까 원자 강자를 헷갈려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농구공, 야구공 어떻게 헷갈려? 농구공, 야구공으로 이해한 친구들은 안 헷갈리지. 근데 그냥 원자 광자라고만 한 친구들은 1번도 헷갈리고 4번도 헷갈리고 용어 자체에서 얘는 지금 사실 바꾼 게 원자 광자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이거를 많이 틀렸거든. 그러니까 저 부분을 선생님 얘기했잖아. 강조했던 게 뭐라고요? 카테고리 범주화 이거 별거 없어. 그치? 원자라는 말을 농구공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 광자라는 말을 야구공으로 바꿔서만 좀 이해를 하셨어도, 그리고
사이렌과 관측제도 마찬가지야. 그지? 그냥 사이렌과 관측자가 아니고요. 쟤를 다시 원자와 광자로 바꿨어야 돼요. 그지? 얘네들이 되지 않고서는 저거 이해하면서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냥 다 따로따로 얘기구나. 세 개구나. 아니야. 지금 세 개들도 다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물론 예시가 다른 부분은 있지만 개념은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가면서 보셨어야 되고요. 그래서 서두하고 계속 연결해서 맨 마지막에도 결론을 그러니까 이 공명진동수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도플러 요가까지 했지만 이게 결국에 레이저 냉각과 연결이 돼 라고 해서 마무리 지었거든. 그치? 그래서 얘가 지금 다 베이스로 깔아둔 거고 결론은 처음과 맨 마지막이 연결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구성이었다 라고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제 상황이 있었어요. 왜냐면 여기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온도라는 것과 원자의 온도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자의 운동 속도라는 것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비례관계다 보니까 그러면 레이저 냉각을 하려면 온도를 떨어뜨리려면 당연히 속도를 떨어뜨리면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시작을 한다고요. 그치?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그렇게 속도를 떨어뜨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냥 딱 정지를 시키면 물론 제일 좋은 거지만 정지해서 안 멈추고 이게 더 갈 수가 있다. 이런 문제 상황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정지가 제일 이상적이긴 한데 그래서 근데 그런 상황들은 그렇다고 내버려둘 수 있냐? 아니 이것도 해결 방안이 있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해결 방안 접근하는 거죠. 지문 전체 읽고 나면 사실 보이는데 즉 앞에는 그러니까 레이저 냉각과 관련해서는 원자 얘기라는 거예요? 광자 얘기라는 거예요? 여기선 계속 원자 얘기예요. 그치? 예.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 야구공 이렇게 던져가지고 떨어뜨리는 게 원자의 운동속도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농구공의 운동속도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딱 정지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걸 잡는 방법은 뭘로 해? 광자로 했던 거야. 그치? 그래서 그 광자의 공명 진동수를 연결을 해서 도플러 효과와 그 다음에 특정 광자, 그러니까 원자가 광자를 선택적으로 딱 흡수하는 그러니까 딱 그 정지 지점에 딱 모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요 뒤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광자 얘기를 하고 있지만 광자 목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원자의 운동 속도를 딱 정지시키는 게 목적이었어.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레이저 냉각을 시키는 게 목적이었다고. 그게 연결이 되셔야 되는데 그냥 막 읽다 보면 계속 꺽쇠꺽쇠 이런 것만 하고 있다 보면 또 거기서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표시들은 기본적으로 하면서 내용을 연결해 나가는 거 이제 그거 거시적으로도 계속 연결해서 이해하는 연습 해 가면서 보셔야 됩니다. 계산식은 무조건 나와요. 100%예요. 아니 1000%라고 써놓고 싶어. 그치? 비례 얘기가 나서 반비례 얘기가 나서 이걸 어떻게 시험에 안 낼 수가 있습니까? 비례 반비례는 그냥 말이 아예 비례다 반비례다 라는 말 아니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라는 워딩이 있다 라고 하면 생각하기 전에 화살표라고 했어요. 사실. 그죠? 그래서 네가 생각하다가 이상하게 비례라고 써있는데 서로 반비례로 써놓은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단 손으로 먼저 표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해해봐.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례 반비례 무조건 낼 거니까 이거 어떻게 안 내? 얘네를 어떻게 안 내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단 정리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왜냐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는 것보다 정리하는 시간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몇 개 안 되니까 요 정도는 일단 별표로 해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낼 거예요. 무조건. 난 뭐 Q&A였으니까 이건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뭐 질문을 계속 던지죠. 그렇다면 어떻게 한 거냐 뭐 이런 얘기들 쭉 하면서 한 번씩 짚어주고 있으니까 뭐 Q&A는 크게 문제가 없었을 거고 과학 지문에서 선생님 얘기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매우 중요하다. 그지?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한 친구들이 많아요. 아직까지도. 특히 신입생 학생들은 좀 이해를 많이 못하시는데 물리적 구조와 논리적 구조를 같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 딴 게 아니라 이번에도 6월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기술 지문에서 그 컴퓨터랜다. 카메라가 그지 흔들리는 것을 보정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그죠? 뭐 OIS, DIS 용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랬을 때 그 카메라 자체를 그죠? 이 흔들림을 보정하는 것 자체를 카메라로 물리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지? 보정할 수도 있고 근데 나는 그런 성능이 좋은 카메라가 없다면 메모리 카드로 그냥 일단 가져와서 집에서 이걸 근데 보정을 어느 정도 포토샵이나 뭐 이런 것들 하면 포토샵은 아니겠지만 어쨌건 소프트웨어로 이걸 만질 수가 있는 방법이 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내가 뭐 그렇게 비싼 카메라가 있지 않아도 이 방법을 쓰면 된다라는 얘기. 물론 둘 다 쓰면 더 좋겠지만
근데 그렇게 써 있는 지문을 그냥 글로만 그냥 사 이러고 읽고 있으면 당연히 튕겨져 나가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얘네들이 방향이 나온다. 이게 어떻게 시험 안 나오겠어. 얘네 원자가 충돌하는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충돌하는 얘기가 나왔어. 이 얘기를 그냥 글자로만 어떻게 읽어. 머릿속으로 실제로 얘가 왼쪽으로 움직인다,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같은 방향을 향해 간다, 반대 방향을 간다. 이 얘기는 끄집어내서 여러분들도 물리적으로 구현해내 가면서 읽으셔야 된다고요. 예, 이게 이과 친구들 원래 돼 있어요. 모든 지문 원래 그렇게 읽어. 그래서 문제야. 너무 그렇게 읽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면 오히려 더 막히는 친구들이 많은데, 문과 친구들은 그 생각을 안 하고 글자 자체로만 보는 친구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뭐 누가 나쁘다 좋다는 아니고 그냥 그렇게 좀 체계 자체가 좀 공부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학습이 된 친구들이 있는데, 둘 다 쓰세요. 둘 다. 네, 왜냐면 그 정도로 해서 문과에서도 성적 잘 나오는 친구라면 탐구나 영어나 뭐 이런 거 잘하는 친구다? 그러면 굳이 안 쓸 필요가 없어. 그 좋은 머리를. 예, 그래서 그냥 그렇게 발달시키지 않았을 뿐이지. 예, 그래서 뭐 이과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이과 친구들도 이해하는 방법들에 있어서 또 문과적인 방법들을 활용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내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아니 3번 문제를 얘를 가지고 글로만 풀 거냐고, 이걸 가지고 그냥 이게 어디 있었지 이렇게 해서 풀 건 아니잖아. 예, 그냥 본문 이해했으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도 물리적으로 끄집어내서 이해하셔야지. 키트 지문을 어떻게 위양성이나 그죠? 네, 뭐 위음성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을 걔는 눈으로 끄집어낼 수가 없어. 그렇잖아. 논리적인 관계들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근데 발색이 되고, 그치? 이 다음 단계로 얘가 시료 패드에 가까운지 얘가 뭐 반응막에 가까운지 이 얘기를 하는 거를 어떻게 그냥 이거 일문단에 어디 있었어, 어떻게 그렇게 풀어요? 그게 더 신기해 나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실제 물리적으로 지금 요 순서로 가고 있는데 요 얘기 두 번째 얘기 결합 패드 얘기하고 있구나, 시료 패드 얘기하고 있구나, 이래서 걔를 같이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가셔야지 그냥 가는 게 더 힘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과학기술은 처음부터 내려놓으시고, 어차피 낼 거야. 예, 이 물리적인 얘기,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중간에 한다? 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으면 같이 따라가면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됐습니다. 그럼 바로 갈게요. 자, 맨 처음에 이론적으로 했어. 예, 그러면 일단 마음을 좀 내려두시고, 자, 뭔가 뭐 밑밥을 깔아두는 것 같은데 실제는 뭘 강조하지? 라는 걸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이론적으로는 뭐 마이너스 273.16이 제일 낮다, 이걸 뭐 절대온도라고 한다. 뭐 네모만 해놨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예요. 그런 데가 빠져 있는 거야. 그치? 그런데 실제로는 이거 안 된다. 예, 그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예, 실제로 안 된다고요. 안 되지만 그래도 근접하게끔 최대한 만드는 게 레이저 냉각이다. 오케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워딩이 나오는데, 이 문단 시작하면서 뭐라 돼 있어? 레이저 냉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이라고 했죠. 표지어는 아예 베이스라고 떠먹여 주는 표지어잖아. 자, 이거 이해하려면 이것부터 이해를 해봐봐 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레이저 냉각은 하고 바로 받은 게 아니라 일단 온도부터 이해를 해봐봐 라고 했으니까 베이스 끊어야죠. 그치? 네, 그래서 온도는 무슨 얘기지? 하고 가시면 됩니다. 봤더니 미시적으로 물질을 들여다보면 했어요. 조건문이니까 신입생들은 표시하셔야 되고, 그러면 결론이 뭐냐? 그 뒤에 문장 이게 아니라 요약하면서 봐야 돼. 아니, 네가 너를 설명시켜야지 표시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죠? 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한테 설명해준다 정도까지 될 정도로 네가 너를 이해시키는 걸 목표로 하세요. 물질 들여다보면 뭐 어쩌는 건데 했더니, 원자들이 끊임없이 서로 충돌하고 다양한 속도로 운동한다 했어요. 자, 주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고? 원자들에 대한 얘기야. 자, 일단 온도를 좀 물질을 좀 들여다보면요, 얘가 원자가 운동을 한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자가 운동하는 얘기 왜 하지? 지금은 안 중요하게 보셨어도 돼. 근데 2번 이상 얘기한다면 중요한 얘기일 거야. 그치? 일단 뭐 이런 얘기 하나 보세요. 근데 이때 절대운동을 하면 오케이, 이거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요 얘기와 연결되는 거였구나. 엄청 중요하네. 지금 1문단과 연결되는 거였구나 라는 거 눈치채고 가시고, 원자들의 평균 운동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양으로 정의된다 이랬어요. 자, 절대 온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얘가 얘랑 비례한대요. 자, 뭐 제곱 어쩌고
계산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계산이 나오기 시작하면 걔는 3점짜리로 보기로 낼 거지. 그냥 선지 하나로 퉁치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아, 계산하네. 자, 뭐 제곱이나 뭐 이런 거 계산하네 이러면 그냥 쳐다보고 있어도 돼요. 그죠? 계산 잘한다. 이러고 쳐다보시면 되고. 근데 계산이 아니라 계산식이 나왔어. 이건 엄청 중요하지. 그치? 계산식에 각각이 비례냐 반비례냐 정도만. 그치? 그리고 얘가 뭘 얘기하냐. 비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이거 일단 얘네들이 뭔데? 온도랑 운동 속도에 관한 얘기구나. 이게 중요해요. 그죠? 이거 가져가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같이 비례로 늘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자, 비례로 그쵸 높으면 얘도 속도 빨라질 테니까 그지?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네, 따라서 어떤 원자 집단에서 평균 운동 속도를 감소시키면 네, 그럼 반대도 마찬가지. 어떻게 돼? 온도도 떨어질 거야. 우리는 온도 올리는 건 관심이 없고요. 레이저 냉각이니까 그지? 냉각이니까 네, 떨어뜨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쵸?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즉 이제부터는 레이저 냉각과는 뭐 연결해야 된다? 네, 원자의 운동 속도와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죠? 네. 이 얘기 하려고 지금까지 막 길게 온 거야. 근데 이 문단까지 요약해보면 이게밖에 없어요.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깊게는 보셔야죠. 그렇지만 지금 시간을 뺄 거 아니야. 시간은 2문단, 3문단 이하부터 이제부터 힘을 쏟아야 돼요. 그죠? 여기까지는 이제 아직 베이스였고 심화시킨 얘기들이 이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실제로 정보들을 이제 확인해 가는 거죠. 봤더니만 그렇다면 했어요. Q&A지, 그지? 네, 그래서 질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답변도 내리니까 뭐 옆에 그냥 Q만 써두시면 되고. 그렇다면 레이저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건데 도대체? 네, 어떻게 운동 속도를 감소시키는 거냐라고 해서 왜냐면 감소시키면 된다며. 그러면 이게 감소시키면 레이저 냉각이 된다며.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고 또 베이스를 깔아주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해서 그죠? 네, 그러면 그거 또 이해해 가면서 보시면 되는데 자, 날아오는 농구공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날아오는 농구공이구나 이러지 마시고 아니 날아가고 있다며 날아오고 있다며 그지? 이거 어떻게 물리적으로 안 표현하냐고요. 그죠? 농구공까지 그리라는 게 아니라 농구공이라고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생각해가면서 보란 얘기야. 물리적으로. 알겠지? 자, 그래서 얘 일단 날아가는 농구공이고요. 그죠? 날아오는 농구공. 그 다음에 정면으로 야구공을 던져 부딪히게. 오케이. 얘도 던져가지고 부딪히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부딪히게 하면 했어요. 조건문이야. 그치? 자, 조건문 나오면 이것보다 또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 네, 결과가 뭐냐 해서 봤더니 농구공의 속도가 느려진다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메인을 일단 얘의 속도가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게 보입니다. 그죠? 네, 일단 뭐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당연하지. 이거 퉁치면은 속도 느려지겠지? 라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가 엄청 중요하네요. 그치? 마찬가지로. 뭐야? 자, 내가 지금 조금 쉬운 예 들어줬지 라고 하면서 예시로 먼저 보여준 거고 이걸 다시 이렇게 정의로 내렸어. 그럼 우린 뭐 해야 돼? 아, 요 얘기가 요 얘기구나. 요 얘기가 요 얘기구나. 요 얘기가 요 얘기야. 라는 거 매칭하셔야죠. 그치? 마찬가지로 라고 했으니까. 같은 얘기 반복이야. 자, 빠르게 움직이는 원자에, 그럼 원자가 누구예요? 농구공이라니까. 그치? 예. 그러면 얘가 이제 소문자 A고. 그럼 우리는 앞으로 그냥 A라고 바꾸면 되는 거야. 그치? 네, 원자로. 농구공으로. 원자라는 말이 낯설어? 그럼 농구공으로 바꾸시든가. 근데 농구공 계속 해봤자 뒤에 농구가 안 나오니까 원자 얘기하려는 거잖아. 그럼 웬만하면 원자로 용어를 바꿔서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레이저 빛을 쏘아서. 그럼 얘가 야구공이구나. 이구나. 그치? 보이네요. 그죠? 이제부터는 오케이. 레이저 빛이 야구공이었어. 그럼 이제 바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지. 자, 그렇게 충돌시키면 했어. 그럼 누구 얘기하겠어? 원자 속도 떨어진 얘기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가 봤더니 맞습니다. 원자의 속도가 줄어든다 이랬어요. 그래, 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던지면 얘가 떨어져 라는 얘기를 해요. 왜? 우리에게 궁금함은 원자만 떨어뜨리면 돼. 원자의 평균 운동 속도를 떨어뜨리는 게 목표였으니까. 그지? 네, 그래서 이거 던지면 돼요. 라는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고. 이때는 부연 설명이에요. 그죠? 네, 조금 더 자세히 가겠다는 건데 속도와 질량의 곱에 해당하는 운동량도 작아진다 했어요. 계산식이 나왔어. 별표 해놔. 일단 이것부터 표시해 두셔야 되고요. 뭐 얘네들도 다 줄어든다라고 했습니다.
비례관계니까. 그죠? 네, 어려운 얘기 아니야. 그치? 근데 딱 봐도 뻔하긴 합니다.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운동속도 떨어지는 얘기보다는 운동량 떨어진다 이런 얘기로 연결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세트로 묶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빛은 했어요. 그럼 빛은 어디로 가야 돼? 농구야, 야구야? 야구로 가셨어야 돼. 그치? 네. 그거를 머릿속에서 계속, 오케이, 너는 B구나. 헷갈리는 친구면 A, B를 계속 써가면서 보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B로 간 겁니다. 빛 얘기하면. 그치? 자, 얘는 전자기파라는 파동이면서, 그 다음, 네, 또, 동시에 광자라는 입자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광자라는 말. 네. 여기서 또 헷갈려 하더라고. 원자와 광자. 완전 다른 단어지. 근데 어떻게 헷갈려요? 헷갈려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본인이 헷갈렸어? 그럴 수 있어. 그러니 A와 B로 계속 바꿔서 이해해 주세요. 알겠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이렇기 때문에 일단 괄호해 두시고, 원인보다 중요한 건 뭐야? 결론이요. 결론은 운동량을 갖는다. 얘도 운동량이 있어. 광자도 운동량이 있다.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지? 자, 운동량이 있는데, 광자는 빛의 파장에 반비례하는 운동량을 가지며 했어요. 자, 시험에 누구 냅니까? 당연히 반비례는 어떻게 안 내요? 그죠? 예, 반비례는 무조건 시험에 출제를 할 거고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다가 또 진동수는 비례다 이랬으니까 그럼 얘네들 반비례다? 그걸 또 써줬어. 이렇게 자세하게 왜 써줬을까? 내려고. 그죠? 예, 그래서 일단 뭐 계산식 정도는 정리가 됐다라는 것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오케이, 다 정리를 했는데 레이저 빛은 일반적인 빛과 달리 일정한 진동수의 광자로만 냈어. 오케이. 만에다가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 선생님 뭐라고? 차이점이라고 했잖아. 만이나 도는 왜 동그라미 합니까?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얘가 어디 걸리는 단어야? 라는 게 중요해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뭐라고? 일정한, 그죠? 네, 운동량을 갖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일정한 진동수의 광자. 근데 여기서 이 얘기에서 네, 아직 뭐 중요한 얘기들이 뭐 끄집어 나오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바로 시작이 돼요. 아니 왜 계속 한 얘기도 하고 한 얘기도 하고 계속 그러고 있지? 이랬더니 이제부터 새로운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레이저 빛을 구성하는 광자가 원자에 흡수될 때 했어요. 또 조건문이잖아. 네, if 조건문이에요. 자, 그럼 멈춰서 생각해본 거야. 지금 무슨 조건을 줬지? 라고 해서 보니까 지금 무슨 조건이냐면 얘가 방금 전까지는 계속 충돌 얘기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무슨 얘기한대? 흡수라는 얘기를 해. 그치? 흡수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광자가 원자에 흡수될 때 라는 말을 썼고, 그러면 광자의 에너지가 있을 텐데 그것만큼 원자의 내부 에너지가 커지고, 그래서 뭐 광자의 운동량이 전달이 된다 이랬어요. 자, 그래서 흡수될 때는 그냥 이게 이쪽으로 전달이 가능하답니다. 됐어요? 그냥 플러스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한참 듣고 있긴 해. 그치? 듣고 있는데, 자, 근데 그거랑 지금 무슨 상관이지? 해서 일단 그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실례로 해서, 자, 이게 좀 중요한 얘기인가 보지? 그래서 괄호하고 보시면 돼요. 그죠? 다시 재진술인데. 그럼 어디까지 봐야 돼? 이거 계속 흡수하냐? 그래서 여기 원자의 내부 에너지가 광자만큼 커졌냐? 이 얘기만 쭉 보시면 돼. 200m/s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 그렇게 해서 충돌시키면 했어요. 자, 뭡니까? 원자를 거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어. 자, 이 얘기는 지금 사실 뛰어넘은 거긴 해요. 뭔데? 이렇게 해서 운동량이 전달이 된다라고 했잖아. 그치? 운동량이 전달이 되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운동 속도가, 원자의 속도가 떨어진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 얘기를 지금 간 거고, 그 속도가 떨어지다 보면 어디? 정지까지 간다. 이 얘기를 한 거야. 그치? 요게 지금 연결했어요. 즉 정지할 때는 여기 이제 흡수하면서 이렇게 이제 간다란 얘기인데, 중요한 건 뭐야? 하지만이야. 아니 이렇게 좀 되면 제일 좋죠. 근데 하지만 이때 문제는 했으면 대놓고 문제래잖아. 문제 상황 발생했어 여기서. 예, 그냥 이렇게 끝나지 않고 문제는 원자가 정지한 순간에 레이저를 끄지 않으면, 즉 광자가 계속 오게 되면 원자가 오히려 반대로 밀릴 수가 있다 이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얘가 늦춰지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로 더 밀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건 문제 상황이라는 거지. 해서 근데 문제는 하고 아직 해결 방안 아니고요. 자, 하면서 좀 디테일하게 막 설명합니다. 그냥 쭉 읽어보면 돼요. 괄호하시고
근데 이제 문제 뭐냐면 좀 구체적으로는 하나하나 원자 볼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광자도 뭐 이거 하나하나 제어도 안 되고요.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라고 했어. 그럼 이게 중요하지 뭐. 그죠? 예, 이제부터는 해결 방안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그지? 근데 어쨌건 목표는 뭐야? 결국 이렇게, 운동 속도를 떨어뜨려서 레이저 냉각하려고 한 거지. 이 해결 방안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이걸 해결해내서 반대 방향 밀리지 않게끔 만들어서 이렇게 냉각시키는 거? 이게 목표인 거야. 그죠? 자, 일단 뭐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이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도플러 효과다라고 했습니다. 모르니까 뭐 뒤에서 다시 이야기는 하겠고, 그 다음 원자가 빛을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효과 성질 때문에 이걸 쓸 수 있게 된 거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됐어. 그리고 이제 또 조건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또 하면 되지 뭐. 자, 사이렌과 관측자가 가까워질 때 했어요. 또 조건문이야. 그지? 얘 조건문 계속 반복인데, 왜냐면 예시가 지금 계속 많거든요. 예, 근데 그냥 예시가 아니라 얘네들과 연결되는 예시란 말이야. 그지? 자, 그럼 일단 사이렌과 관측자가 서로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지? 자, 이럴 때 중요한 건 읽으면서 역시 사이렌, 관측자 이런 그냥 그 정도로 막 둥둥 떠가는 게 아니라 결과가 뭘 이야기하는 거냐라는 걸 좀 초점 맞춰야 돼요. 뭐? 사이렌 소리가 더 높은 그치? 즉 여기서도 얘가 평소보다 더 높게 들린다 라는 것에 초점 맞췄어요. 관측자가 더 높게 되진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이렌에 지금 초점 맞췄구나 라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 당연히 멀어질 때는 그럼 얘가 사이렌이 역시 소리가 더 낮게 들린다 라는 얘기를 했어. 이 얘기 왜 했을까 했더니 이처럼 하자고 요약해주죠. 오늘 이거 좀 정리 좀 됐지, 그지? 그래서 계속 요약해주고 있으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셔야 돼요. 이처럼 빛이나 소리와 같은 파동을 발생시킨 파동원과 여기서 또 중요하네. 왜?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앞에 얘기와 연결됐어야 되는 얘기였다라는 거죠. 그지? 이 얘기가 지금 아예 따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와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보니 관측자 멀어질 때는 파동의 진동수가 더 작게 감지가 되고 파동원과 관측자가 가까워질 때는 있어요. 즉 얘를 사이렌을 파동원이라는 말로 바꿨고요. 그치? 네. 여기도 역시 카테고리야. 그치? A하고 근데 A라고 안 할게요. 좀 이따 합쳐야 되니까. 그래서 같은 카테고리 일단 묶어서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게 도플러 효과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사이즈보다 이제 더 크거나 작게 감지되는 것에 대한 얘기. 근데 이때 이렇게 되는 것의 차이는 뭐 속도에 비례한다 이랬습니다. 그냥 그거는 체크만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가까워질 때는 얘가 더 높은 음이고 아닐 때는 더 낮은 음이다.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것을 뭐 레이저와 원자에 적용하면 했어요. 즉 여기 얘기를 여기와 연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걸 연결하셔야 되고, 그러면 나오네. 레이저 광원은 파동원이고 했어요. 자, 아니 얘가 지금 파동원이래. 뭐 아까도 이야기는 하긴 했는데, 그럼 파동원이구나가 아니라 뭐? 사이렌이구나. 그치? 사이렌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원자는 관측자에 해당한다. 맞잖아요? 그죠? 관측자. 근데 관측자의 속도를 어쩌고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그치? 즉, 이 얘기를 지금 잡을 때는 농구공이랑 야구공 얘기를 했어야 됐지만, 이제 여기서 도플러가 얘기하는 거는 광자 얘기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보셔야 정리가 되지. 안 그러면 이게 막 꼬여요. 근데 뭐 사실 분명히 별 얘기가 아닌 거야. 알겠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러므로 레이저 광원에 다가오는 원자에게 레이저 빛의 진동수는, 즉 이제 광자의 진동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얘의 진동수. 좀 더러워서 좀 잘 안 보려나? 최대한 깔끔하게 써보려고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 광자의 진동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는 원래 그 있는 원자보다 더 가까워지면 당연히 이제 더 높게 감지가 되는 거고, 또 광원에서 멀어지는 원자에게 레이저 빛의 진동수는 더 낮게 감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높게 낮게에 대한 얘기, 이건 광자에 대한 얘기다 라는 거 봐두시면 돼요. 알겠지? 한 편 했어요. 또 끊어.
네, 또 끊어야 돼. 그지? 왜냐면 한 편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일단 여기까지는 뭐야? 도플러 효과를 이야기한 거고요. 그지? 그러면 아직 하나 남은 게 있어. 뭐? 원자가 광자를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거. 요 얘기가 연결이 돼야 돼요. 자, 이번에는 또 완전 다른 조건이야. 왜? 정지에 있는 특정은 원자예요. 아, 당연히 다른 얘기죠. 지금까지 계속 충돌하고 움직이고 이런 애들이었는데, 날아오는 애들이었다면 정지요, 정지. 다른 얘기지, 그치? 이번 정지에 있는 특정한 원자는 모든 진동수의 빛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아까 흡수하는 얘기는 했었는데, 예, 정지한 상태에서의 애는 뭐 고유한 진동수를 흡수한다라고 했어요. 그치? 예, 고유한 진동수. 누구의? 광자의. 그치? 광자의 특정 공명 진동수의 빛만을 흡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고유한 것을 흡수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원자가 광자를 흡수할 때 해가지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라는 괄호에 두시고 이해를 해보니 여기 이 원에서 이 투로 옮겨가는 것만, 위로 올라가는 것만 일단 허용을 한대요. 뭐 그런구나 라고 봐두시면 돼요. 자, 근데 이때 흡수된 광자의 에너지는 두 에너지 준위의 에너지 값의 차이인 델타 E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당연하죠. 여기서 지금 2까지 올렸다라고 했으니까 에너지 준위는 요만큼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까지 됐어. 그럼 뭐가 문제나? 쭉 보시면 그러면 나왔어요. 네, 우리 그러니까 한참 넉넉히 보다 보니까 근데 지금 우리 뭐 얘기해야 돼? 그래서 레이저 냉각 어떻게 된 거냐고. 그치? 이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도플러 효과를 이용을 해서 또 이렇게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걸 이용을 해서 레이저 냉각을 하는지를 이해를 해보자 라고 해서 오케이. 이제 알려준 겁니다. 자, 넉넉히 보다 보면 이게 그냥 이 얘기가 아니라 레이저 냉각과 연결이 된다라는 건데 자, 보시면 우선 했어요. 또 그럼 뭐야? 또 이 얘기를 이해시키려면 또 다른 얘기를 깔아야 돼 라고 해서 지금 쭉 가는 거야. 또 다른 예시라고요. 자, 어떤 원자의 집단입니다. 자, 원자. 이 집단에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레이저 빛을 쏘면 그치? 양쪽에서 도대체 얘를 몇 개를 주는 거야. 그치? 네. 아니 뭐 그래도 연습하기에는 괜찮으니까 따라가 볼게요. 자, 이렇게 쏘되 그 진동수를 원자의 공명 진동수보다 작게 한다. 누구를? 레이저 빛을. 그치? 자, 얘의 공명 진동수를 원자보다 작게 한다 이랬어요. 그죠? 원자의 공명 진동수보다 작게 한대. 그치? 자, 그러면 일단 흡수하는 애 누가 할 건데 원자가 흡수할 거예요. 그죠? 네, 정지현 얘가 얘를 이제 흡수를 할 건데 얼만큼? 특정한 고유의 진동수만 흡수할 거라고. 그치? 네, 일단 요 얘기를 했었고. 자, 근데 원자가 한쪽 레이저 빛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했습니다. 자, 레이저 방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움직인대. 그치? 네, 반대로 움직이게 되면 이제 조건문이야.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도플러 뭐였지? 보세요. 기억 안 나면 다시 봐. 근데 아까 뭐였어? 가까워지면 멀어지면 이었죠. 가까워지면 아까 뭐라고? 더 높게. 그치? 이 얘기 나왔잖아. 그래서 뭐래? 레이저 빛의 진동수. 이번엔 계속 주체가 누구야? 광자예요. 광자의 진동수가 커진다고. 사이렌이 높아지는 거였잖아. 그죠? 관측자가 높아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광자가 증폭이 되는 거고. 그렇게 커지는데 이렇게 커지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둘이 똑같아지는 지점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 얘가 흡수한다고요. 그치? 그 고유의 진동수만을 흡수한다라고 했어. 그죠? 네, 요게 지금 나온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때 흡수된 광자 에너지는 그림 먼저 보지 마시고요. 이제 알려줍니다. 흡수된 광자 에너지는 델타 E보다 작아요. A만큼이래요. 아, 실제로는 A 정도였었는데, 그치? 근데 얘가 이것보다 더 높게, 그치? 보이니까 그걸 가지고 여기까지 끌어올려줬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낮은 준위에 있는 E1에 있던 전자를 허용된 준위 E2에 올려놓는다라고 했어요. 됐어. 그러면 불안정해진 원자는 했어요. 자, 왜 불안정해요? 라고 하면 그건 거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룰 거였으면 다시 설명하겠죠. 그지? 예. 아니, 그냥 불안정한 거야. 이 상태가 불안정하대. 그럼 어떻게 내려와야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상한 거에 꽂혀가지고 꼭 자세히 설명 안 해두면 그러니까 이거 왜 불안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상한 거에 꽂혀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 수능도 그렇고 리트도 그렇고
굳이 안 나와 있고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물어보지 않아요. 정답으로 고를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어려워 보이는 그죠? 뭐 쿼인포퍼 지문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칼로릭도 마찬가지고 그런 애들에서 없는 정보들을 막 여러분들이 넣어서 보려 하지 말고 있는 거나 잘 봐. 지금 있는 거라도 제대로 이해를 하세요. 알겠지? 푸른 점에서 다시 내려와야 된대. 그 얘기를 한 거야. 잠시 후에 델타 E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는 광자를 방출하면서 실제로는 요만큼밖에 아니었는데 얘는 없는데 그냥 이제 더 늘려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델타 E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방출할 땐 어떻게? 실제 델타 E만큼을 방출을 한대요. 전체 사이즈를. 그죠? 네, 그렇게. 그래서 이 과정이 반복되는 동안이었어. 그럼 이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돼? 올라갈 때는 조금만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는 그치? 근데 내려갈 때는 더 많이 내려가요. 그죠? 그러면 얘는 점점 내려가야 되잖아. 그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원자가 광자를 흡수할 때는 근데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맨 마지막에 조금 헷갈려 보일 수는 있는데 괜찮아. 일정한 방향에서 오는 얘네들하고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운동 속도가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를 했어. 네, 운동 속도가 줄어든 얘기가 연결이 되면 레이저 냉각과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근데 원자 광자를 내놓을 때는 또 임의의 방향으로 랜덤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했습니다. 광재 방출은 원자의 속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면 돼라는 얘기야. 그지? 예, 그냥 뭐 말을 어렵게 쓰긴 했지만 그냥 요약하시면 되고 핵심은 요 차이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므로 결론은 그지? 그러므로 원자에서 광자를 선택적으로 흡수하고 방출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했어요. 아까도 이 얘기했잖아요. 선택적으로 흡수했습니까? 네, 실제로 자기의 그 공명진동수에 고유의 진동수 맞췄을 때, 그지? 네, 거기를 이제 끌어올려서 또 이렇게 방출하고 하는 것들. 이걸 계속 반복이 되면 원자의 속도가 줄어듭니다. 중요한 거 뭐야? 광자 얘기 아니고 뭐야? 원자의 속도가 줄어들어요. 원자 어디? 여기요. 그지? 원자의 속도가 줄어들었어. 그러면 원자의 평균 운동 속도도 줄어들게 될 거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레이저 냉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지? 집단 전체, 원자의 집단 전체의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지?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는 좀 헷갈려 했던 게 계속 원자를 속도를 떨어뜨린 얘기를 처음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지? 근데 그게 디테일하게 하나씩 잡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광자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광자에 대한 얘기로 쭉 갔는데 여기서 이제 잘못 본 친구들은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 중심의 화제를 좀 잡으면서 예시를 보셨다면 어렵지만 그래도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내용들 보시면 1번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해요. 자, 움직이는 원자의 속도는 하면 A야 B야? A, 그지? 원자야, 원자. 원자의 속도는 도플러 효과로 인해 더 크게 감지되는 도플러 효과는 A가 관련 있어요? B와 관련 있어요? B입니다. 그지? 네. 둘이 카테고리가 다른데 이걸 묶어놓으면 당연히 틀리죠. 그지? 네, 그래서 원자의 속도. 아니, 도플러는 지금 B만 얘기하는 거였어요. 관측자는 아니야. 사이렌 소리야. 그지? 그 이야기. 2번에 레이저 냉각은 광자를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원자의 성질을 이용한다. 당연히 맞죠. 그지? 예. 뭐 틀릴 여지가 없이 그냥 그대로 써 있어요. 근데 나머지도 다 그대로 틀렸어. 예. 근데 그냥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원자 광자만 좀 정확하게 가려냈어도 되는 문제였다는 거죠. 뭐 사실 뭐 답은 좀 쉰 것 같고요. 3번에 레이저 냉각은 원자와 레이저 빛을 충돌시켜서 광자를 냉각시키는 거다라고 했어요. 뭐라는 거야? 광자는 A예요? B예요? B고, 그지? 근데 레이저 냉각은 A와 연결이 돼야 되잖아. 그지? 왜 갑자기 B가 나와? 쟤를 왜 올려, 갑자기? 그죠? 네, 그래서 저거 당연히 틀리고. 4번에 레이저 빛을 이용하여 원자 집단을 절대 온도 0K에 도달하게 할 수 있다는, 이거 뭡니까? 네, 그냥 A라고 써있는 걸 not A라고 써놓은 거죠. 그지? 본문에서는 안 그랬어. 도달 못한다고 했잖아. 못한다니까. 그냥 근접하게만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뭐 맨날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5번에 보시면 개별 원자의 운동 상태를 파악을 해서 각각의 원자마다 적절한 진동수의 레이저 빛을 쏠 수 있다. 뭐라고 써두시면 되냐면 PNS 써두세요. PNS. 그게 가능했다면 문제가 안 발생했지. 그렇잖아. 적절하게 조정이 가능했다면 도플러 효과 가지고 어쩌고 이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오케이. 여기서 정지.
했으면 됐는데 그게 아니라 밀려나다 보니까 그럼 여기 딱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이렇게 쓰게 된 거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지? 자, 2번 보시면 이제 그림인데요. 사실 1번하고 2, 3, 4, 5번을 그냥 따로 묶어주세요. 2, 3, 4, 5번 한 번에 묶어봐봐. 왜냐면 얘네가 지금 차이가 뭐냐면 1번은 흡수액이고 2, 3, 4, 5번은 방출액이에요. 그러니까 델타 E와 똑같다라는 얘기가 계속 써 있는 거지. 근데 1번은 당연히 똑같으면 안 되죠. 그지? 공명 진동수의 레이저 빛을 쏘면 안 돼. 왜? 그것보다 더 증폭돼야 되니까. 그지? 얘도 그것보다 원래 작았어야 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지점에 도달하는 애를 딱 끌어올리는 건데. 그렇잖아. 근데 지금 흡수하는 얘기하고 방출하는 얘기를 똑같이 보시면 어떡해. 그치? 방출할 때야 이거 똑같은 게 맞죠. 델타 E 사이즈가 똑같은 게 맞는데 흡수할 땐 이거보다 작았어야 합니다. 그치?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그죠? 네, 이렇게 간 거고. 3번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예시로 지금 네, 가져온 건데 지금 보니까 마주 사이드에 있는 애들이 498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원자 500Hz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 오른쪽에서 그치 자 두 스피커 사이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V의 속도로 움직였다라고 했어요. V. 근데 그랬더니 소리 곱세가 공명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자 V로 갔을 때 498에서 어떻게 500까지 올라온 거죠. 그치? 공명진동수에 이제 둘이 맞춰졌다라는 얘긴데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보면 된다는 얘기네요. 기억을 보시면 뭐야? 그럼 왼쪽으로도 V의 속도면 가능하죠. 둘 다 똑같이 498이라고 했으니까. 그지? 네, 기억 맞습니다. 니은은 당연히 2V면 틀려요. 그죠? 네, 얘는 지금 더 큰 숫자니까 분명하지 않을 거고요. 디귿에 뭐가 틀렸어? 왼쪽 스피커를 끄고 있잖아요. 그럼 방향이 서로 같이 반대 방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방향과 그 다음에 실제 사이즈 이 얘기 당연히 물리적으로 체크해 가면서 보셨어야 된 얘기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보셨으면 됐고 자 마지막 4번이에요. 네, 쫄지 마시고 자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네,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자, 표나 그림이 있을 때, 그래프가 있을 때는 먼저 보는 걸 추천하진 않는데, 그리고 수치를 너무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많이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냥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일단 맨 위에는 뭘 묻고 있냐라고 하면 원자량을 묻고 있고, A. 그지? A에 관련된 얘기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랬을 때 루비듐과 리튬 중에 루비듐이 크다. 그쵸? 예. 왜냐면 지금 성질을 보셔도 얘 구체적인 수치를 묻는 것보다는 크다 작다 묻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일단 그거라도 보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지금 밑에선 뭐야? 빛의 파장이에요. 원자가 어쩌고 했지만 원자가 흡수하는 빛의 파장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광자에 대한 얘기잖아. 그지? 그리고 파장이라는 식 자체가 광자에 있었고요. 그죠? 그럼 얘는 B에 관한 얘기네. 그치? 이렇게 지금 됐던 거고 여기도 역시 루비듐이 커요. 그치? 근데 그랬을 때 얘는 대신 진동수나 운동량은 리튬이 클 겁니다. 그쵸? 그거 됐으면 됐잖아. 그치? 네. 딱 봐도 비례 반비례 그거 물어보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글을 최대한 잘 보이게 네. 좀 많이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1번에 리튬의 공명진동수는 했어요. 자, 공명진동수 얘기 나오면 A야 B야. B잖아. 그지? 네, 이 얘기로 갔어야 되고, 그죠? 자, 그래서 루비듐의 공명진동수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그럼 뭐 보시면 됩니까? 요거 밑에 보시면 되고. 그러면 파장 얘기했으니까, 진동수는 어떻게 하나요? 둘이 반비례라고 했거든요. 그죠? 그럼 리튬이 더 커야지. 그지?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하나. 그죠? 2번에 보시면, 원자가 흡수하는 광자의 운동량은 했어요. 네, 원자가 흡수하는 이번에 광자의 운동량이에요. 그죠? 네, B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지? 그럼 리튬 원자가 루비듐 원자보다 작다 했는데, 아니라니까 파장이 루비듐이 크잖아. 그럼 파장 빼고 나머지 운동량이나 진동수는 리튬이 커야 돼. 그지? 답은 2번이잖아요. 그쵸? 그냥 반대로 보시면 되는 얘기였어요. 네, 근데 쫄아서 안 보였던 것 뿐이지. 그지? 네, 그 다음 3번에 같은 속도로 움직일 때 리튬 원자 보이는 게 뭐야? 원자요. A요. A. 그죠? 네, 그럼 요 식으로 가셨어야 되고, 그지? 리튬 원자의 운동량이 루비듐 원자의 운동량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네, 루비듐이 어디냐? 루비듐이 크다고 했잖아요.
쟤는 다 비례잖아요. 예, 원자 질량이나 속도나 운동량이 다 비례니까. 그치? 네,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그죠? 4번에 보신 무슨 얘기야? 루비듐 원자의 레이저 냉각을 일으킨 레이저 빛은 했어. 주어를 잘 봐야지. 레이저 냉각을 일으키는 뭐? 레이저 빛이야. 그쵸? 예, 빛을 이야기했으면 뭐? 광자 얘기고. 광자 얘기면 B잖아. 그치? B 얘기했으면 뭐와 연결돼? 도플러 효과와 연결이 될 텐데, 그죠? 얘는 같은 속도의 리튬 원자에서는 냉각 효과. 그거 봐. 냉각 효과와 연결된 부분이야. 그럼 무슨 얘기 나왔어야 돼? 아까 그림처럼 원래보다는 똑같으면 안 되고 더 작았어야 됐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치? 예, 그래서 4번 당연히 맞는 얘기죠. 똑같은 상황이면 네, 도플러효가 일어나지 않아서 냉각효가 없어요. 그죠? 예, 그 이야기 하는 거고. 5번에 리튬 원자의 레이저 냉각을 일으킬 때는 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원자의 레이저 냉각을 일으킨 얘기면 B에 대한 얘기가 돼야 돼. 그치? 네, B. 그러면서 왜? 나오잖아. 빛의 파장이에요. 파장. 파장. 그쵸? 파장 얘기했으니까. 파장을 670보다 더 큰 값으로 조정한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쵸. 지금 레이저 빛의 진동수, 그치? 네, 그잖아. 우리 도플러효가 이야기했을 때 광자의 레이저 빛의 진동수와 그 다음에 원자의 진동수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네, 얘가 더 작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러면 파장이면 커야지. 그지? 네, 그러니까 그걸로 설명한 게 이렇게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이해했어? 네, 그래서 좀 어려워 보였을 순 있지만, 그죠? 네, 하나하나 사실 생각해서 처음부터 저 카테고리만 좀 잘 잡고 보자 라고 생각을 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얘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워 보이지만, 그리고 또 첫 시간이고, 첫 시간인데 사실 내가 원래 제일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힘들게 천천히 이렇게 봤었는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